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 국영 CCTV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직접 접촉,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전인 올해 1월 17일 통화한 게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개월 가까이 지난 뒤에 이제 통화를 한 거고요. 2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이걸 개시한 후에 첫 번째 통화라고 하거든요. 그럴 만큼 사실 각국의 정상 간의 통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이제 양국 간 치열한 무역 전쟁의 여파, 이런 것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협상을 하고 있고 통화도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껄끄러운 관계고, 트럼프 대통령은 늘 시진핑 주석과 아주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말로 하는 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 설명이 4일에는 이랬습니다. 통화를 추진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4일 저녁 브리핑. 왜냐하면 4일 오전 6시 21분에 대통령 임기가 개시됐거든요. 그 새벽이면 워싱턴은 저녁입니다. 아마 저녁 5시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개표가 진행 중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날 4일 저녁 브리핑에서, 4일 저녁이면 이제 그쪽으로 아마 3일 아침쯤 됐을 겁니다. 4일 아침쯤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됐을 텐데, 오늘 밤은 좀 어려울 것, 이거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죠. 시차 문제 때문이다, 계속 조율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5일에는 여러 특이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차와 여러 일정을 감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틀하고 12시간 이상이 지난 거죠. 근데 이게 이틀하고 12시간, 그럼 이제 미국은 지금 밤으로 돌아가니까 그럼 한 사흘 이 정도 지난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당일 2017년 5월 10일, 이때 당시 집권 1기였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선 당일 확정되고 5시간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이거야말로 시차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시차가 맞으면 바로 하거나 아니면 다음날 하거나, 이거는 시차 때문이죠. 하루의 절반 정도, 12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으니까, 12시간 내지 13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일 아니면 다음날, 이렇게 하는 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재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선 출마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거는요, 통상적으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외교부, 그 다음에 주미대사, 이 라인에서 다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전화 좀 걸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다 조율이 되거든요. 한국의 대선이 언제쯤 있다, 그리고 언제쯤 결정될 것이다. 물론 4일 오전 6시 21분에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는 모르죠. 그러나 4일 오전 8시쯤이면 확정될 것이다, 그게 누군지 간에 이렇게 돼서 사전에 다 한국의 대통령, 그게 이재명이냐 김문수냐 누가 되든 간에 한국의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으로
사전에 다 조율이 됩니다. 이것도 조율이 됐을 겁니다. 뭐 모르긴 모르지만.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하는 거는 이재명 또는 김문수 개인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동맹국가의 대통령이 새로 탄생했는데 그걸 뭐 전화해서 이런저런 뭐 축하 전화입니다. 또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통과 일의 수준이죠. 당선을 축하한다. 자, 앞으로 뭐 양국이 잘해보자. 우리 동맹국가로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내용도 빤합니다. 과거에 역대 한국의 대통령 당선인과 미국 대통령이 통화할 때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뭐 현안과 관련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얘기 할 계제도 아니고 그거는 앞으로 해나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화가 안 된다는 사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조차 아주 단순한 축하 메시지조차 하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구체적 합의를 위한 그러니까 의견 조율이 안 된다는 건요 통화 여부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뭘 어떻게 관세 전쟁을 앞으로 어떻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축하한답니다. 축하하기도 싫다는 뜻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심각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심지어 뭐 서두를 필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거 아니지요. 이거야말로 본질을 호도하는 얘기입니다. 서둘렀잖아요, 자기들이. 서둘렀는데 안 되니까 지금에 와서 서두를 필요 없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이른바 자주파, 동맹파, 그때 뭐 대결이 있었죠. 그 자주파적인 시각은 처음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한테 먼저 보고하듯이 전화통화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조율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할 생각이 있는데 미국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안 되는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일인데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석, 관측, 추측 뭐 이런 건데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한국 신임 대통령의 정체성, 미국이 얘기하는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 아니냐 이런 의심, 이걸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중 성향의 대통령과는 통화하고 싶지 않다. 그걸 축하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시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선입견에서. 그 선입견들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최근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미국 타임지가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참전할 거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럴 때 대개의 경우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약간은 동문서답이죠. 내지는 그런 가정적인 질문에 외교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재명 당시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그 답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질문자에 대한 조롱입니다. 어디서 그따위 질문을 해? 이런 거죠. 이런 게 다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됐겠죠.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답변했다. 이에 대한 미국은 양안 문제, 중국과 대화만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롱조로 답변한다? 그거는 결국은 친중 성향 이렇게 평가를 받는 데에 모자람이 없다. 거기다가 셰시의 발언 잘 아실 것이고 뭐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하고 만난 거 이것도 그 당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나자고 했는데도 안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을 때 싱하이밍 대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의 개입 얘기 막 했을 때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한참 논란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되니까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한미동맹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저건 선거 때 표를 받기 위한 일시적인 구호에 불과한 거고 이재명 후보의 정체성은 친중 성향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백악관 논평에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여기서 한국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해서만 평가하면 되지 왜 중국의 영향력 행사 이거는 곧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성향을 콕 집어서 지적한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논평이죠. 이례적인 논평입니다. 이거 논평할 시간에 전화통화하면 됩니다. 근데 싫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사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핵심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한국의 그 주한미군 방위비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엉뚱한 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핵심이 한겨레신문 보도에 보면 한국의 명복을 빈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장악했고 오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한국은 망했다. 이런 논평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 영향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영향, 시각, 인식 이런 거를 바꿔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닐까. 내지는 미국이 결국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언젠가는 하겠죠. 통화도 하고 뭐 아마 한미 정상회담도 하긴 할 텐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대미관 동맹국가입니다. 한미 간에는 이 동맹국가로부터 불신을 받는 상황 이걸 개선하는데 시간과 노력 그다음에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희생까지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 외교부 또는 이제 지금 의성락 안보실장이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의성락 안보실장이 들어서서 그건 뭐 직업외교관 출신이니까. 근데 거기는 동맹파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조금 좀 꺼림칙한 부분입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동맹파인 의성락 안보실장과 자주파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기용하고 이래서 서로 좀 뭐 조화롭게 해봐라 뭐 이런 포석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나쁜 포석이 아니다 보는데 또 노무현 정부 때처럼 자주파와 동맹파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혹시라도 지금 이 과정에서 그런 충돌이 벌써 벌어졌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튼 대통령실과 주미대사관에서 훨씬 더 많은 노력 어차피 우리가 한미 동맹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닌 게 아주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이게 뭐 매달린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통상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을 성사시켜 주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